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랑 미국 주식 한번 시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좀 요약해드리자면 지금 테슬라 지금 판매량이 10% 가까이 줄어들었다랍니다. 그 판매량을 비아디나 다른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채웠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판매량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지금 중국산 LFP 배터리가 판매량이 2배가 늘고 계속 늘어갈 거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지금 회사랑 그리고 중국 2차전지 회사랑 합작을 해서 유럽이랑 미국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LG랑 지금 비아디랑 합작을 해서 이렇게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이 오늘 장 막판으로 갈 때 어제 주식인데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서 처음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올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좋은 작용을 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유가는 또 갑자기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평에서도 지금 상저하고 하반기 경기 회복 기원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만평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 팔레스타인 전쟁이 국제 유가를 더 뛰나, 그래서 장기적일까 제한적일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불똥이 튀었는데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값도 12%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4%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길게는 못 갈 것 같거든요. 하마스라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포위 대항에 있고 그 다음에 통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도발을 해도 이게 국지적인 도발이지 이게 계속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나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고, 근데 다른 나라들이 사우디나 이란이 지원을 해줘서 이게 커진다? 그것도 또 이스라엘이랑 전면전을 하기 싫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긴장감만 고조돼서 제 유가는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이 왜 올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히려 11월 금리 인상이 중동 전쟁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질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27%에서 13%로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줄어들어서 11월 달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오른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나 미국 S&P 500은 1.93% 올랐고요. 나스닥 100은 2.34, 필라델피아는 1.67, 미국 테크탑10은 2.23% 올랐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말이죠. 주식이나 ETF, 아무리 좋은 주식이나 ETF도 쌀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공포에 사라. 공포였을 때가 가장 저점이었다. 요 근래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계속 빠졌잖아요. TQQQ도 그렇고 SXL도 그렇고,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지금 계속 빠졌죠. 근데 공포에 사셔야 됩니다. 물론 글로벌 리튬도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공포에 여러분들이 사셔서 꾸준히 모아 가셔야 나중에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희에 파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종목이 나왔잖아요. 국내 2차전지 테마죠. 2차전지 테마는 지금 고점 대비 42%나 빠졌습니다. 오늘도 3.2% 빠졌는데 이거는 환희에 파셨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이거 고점이다. 에코프로 150만원 가는 거 이거 고점이다. 근데 지금 대머리 아저씨에 매수된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광신도 분들은 200만원 300만원 간다, 이게 눈치 없는 얘기 하더라고요. 200만원 300만원 가면은 현대 시총을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현대차 시총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현대차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에 거기에 재료를 쓰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어떤 테슬라나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그냥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 양극재 그냥 만드는 부품 회사인데 그렇게 고평가가 돼야 되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렸는데 광신도 분들은 그거 아니다, 네가 2차전지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제값 찾아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78만원 됐습니다. 150만원 가고 200만원 간다고 했던 에코프로가 78만원이 됐어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제값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내 2차전지 인버스 있잖아요. 인버스가 상장한 대로 14%나 올랐어요. 14.5% 올랐고요. 반대로 지금 인버스 말고 그냥 2차전지 테마는 한 달 만에 13.5%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차이가 나오면서 이거는 제가 환희에 팔라는 말이 딱
맞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희에 파셨어야 돼요. 지금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고점을 찍을 때 150만원 찍을 때 그때 환희에 파셨어야 됩니다. 파시고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국내 2차전지 다시 추가 매수 언제 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어느 정도 가격에 오면은 이때 정도에는 제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국내 2차전지는 많이 고평가돼 있다. 왜냐 PER만 따져도 뭐 LG 엔솔이나 뭐 심지어 에코프로는 뭐 200이 넘어갔었죠. LG 엔솔은 100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CATL이나 중국 2차전지 주식들이죠. 비아디나 이런 거는 PER만 봐도 20배밖에 안 돼요. 20몇 배밖에 안 돼요. 평균을 내보면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아무리 뭐 중국 주식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PER만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저평가 받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잖아요. 그 감정을 빼시고 한번 PER로 이 재무제표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감정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로 비교해보면은 어느 정도 저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싹 배제하고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면 그때 조심스럽게 사시는 겁니다. 그런 걸 잘한 사람이 어디예요? 워렌 버핏이 그런 걸 잘했잖아요. 그래서 비아디를 10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갖고 있어서 지금 뭐 30배 40배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저평가 될 때 나중에 꾸준히 모아가서 뭐 10년 20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10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마주라서 저도 한 5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점일 때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산 LF 배터리가 지금 수입이 본물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뭐 현대 코나나 아니면은 레이 EV 기아에서도 계속 이제는 LF 배터리 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LFP 장점이 뭐냐면 싸고 이제는 기술력도 좋아져서 가성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3원기 배터리 비교해서 가성비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LF 배터리를 안 쓸 수가 없다. 안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나왔네요. 22년에 34억 9천만 달러를 수입을 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근데 23년 8월까지만 했는데 44억 7천만 달러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거 거의 2배 가까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뭔가 달라지고 있다. 대세는 역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가는 거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맞아가죠. 대세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2차전지는 너무 많이 올랐고 고평가라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맞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평가인 차이나 전기차가 오른다. 이것까지 맞으면은 여러분들 저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 2개 맞은 것도 솔직히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맞았으면 좋겠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저점인데 지금 이렇게 모아가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제 값을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고 저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LF 배터리 지금 중국산 LF 배터리가 기아 레이 EV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에 이거 유명하죠. 토레스 EVX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여기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는 CATL 뭐 레이도 CATL일 거예요. 그리고 벤츠도 아마 CATL이나 비아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볼보는 아마 CATL일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 또 몰상식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매국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 거 배터리도 중국산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는 거 자동차 3원기 말고요. 파워뱅크 막 들어가는 배터리들 다 있잖아요. 거의 다 중국산들이에요. 보조 배터리도 그렇고. 그럼 다 매국노예요? 매국노라는 하는 당신 자체도 지금 중국산 배터리 LFP를 쓰고 있다니까요. 집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배터리 보면 그러면서 매국노라고 하는 게 진짜 얼마나 몰상식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KG 모빌리티 지금 토레스 EVX를 쓰고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 매국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곽재선 KG 모빌리티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성능에 값을 싸게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오겠다. 이게 애국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값을 싸게 좋게 만들어야죠. 아무리 국내 3원기 배터리가 성능이 좋고 신토불이 이렇게 국내 거 쓰자 해도 값이 비싸고 안 팔리면은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애국인가? 차라리 값을 싸게 만들어서
해외에서도 잘 팔리게 만드는 게,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애국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또 매국노라고 할 사람도 있겠네요. LG전자가 비아디랑 협약을 해서 ESS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동맹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 자회사랑 해서 4680 LFP 배터리를 ESS에 탑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일 날 핀드림스 배터리에 따르면은 LG전자 에너지 저장 사업부와 지금 지난달 4일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핀드림스가 이게 비아디 자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4680 지름 46 높이 80 이 동그란 배터리예요. 그거를 인산철로 만드는데 이것을 받아서 ESS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LG전자가. 그래서 북미랑 유럽에 공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비아디 배터리를 받아서 LG 엔솔 배터리가 아니라 비아디 배터리를 받아서 북미랑 유럽에 에너지 저장 ESS 테슬라에서 파워팩이라고 하죠. 파워월이라고 하나 그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ESS를 공급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런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게 ESS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 시설을 비아디의 배터리로 만들어서 미국의 가정용이나 아니면 뭐 차세대 ESS 솔루션 뭐 홈8을 뭐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LG전자는 1919년부터 미국의 가정용 ESS 제품을 납품하며 일찍이 공을 들여왔다. 그래서 지난해 가정용 ESS 차세대 올인원 솔루션인 홈8을 출시했고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에너지 박람회인 RE 플러스 무역 박람회에도 참가를 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ESS 사업을 펼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이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파워팩이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그건 CATL 배터리로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파워팩을 CATL 배터리로 하는 것 같은데 LG는 아마 비아디랑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LG의 비아디가 이런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면은 비아디가 예전부터 엄청나게 공장을 늘리고 있었죠. 그래서 푸디의 공장이 지금 개장함에 따라서 이 ESS 용량이 나온가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LG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나오고요. 비아디 자체가 오히려 완성차도 자기들이 만들어내지만 경쟁사인 테슬라에도 지금 뭐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 LG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 캐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이런 배터리가 이제는 LG랑 협약을 해서 로봇도 만들 거라고 합니다. 노보틱스에도 거론될 만큼 흥미롭다고 합니다. 이런 걸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차량 판매 있잖아요. 9월 차량 판매가 중국 내 테슬라 차량 판매가 11%나 감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차량이 지금 74,000대로 8월보다 12% 감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테슬라 이거 판매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우하향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전기차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테슬라가 조금 멈춰 있을 때 중국 전기차 수준이 그만큼 올라오면서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는 굳이 테슬라만 고르는 게 아니라 비아디를 골라도 되고 샤오펑을 골라도 되고 뭐 리오토, 니오 이런 걸 골라도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수요가 점점 가니까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테슬라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테슬라가 이제는 중국 내 판매량보다 이제 수출로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가 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내 이런 생산량이 커지고 중국 자동차 수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도 더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이미 이제는 제가 말한 대로 비아디가 테슬라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다 해서 넘어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야 그거는 하이브리드랑 합쳐서 그런 거다. 순수 전기차는 테슬라 못 이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테슬라를 이기는 게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판매량이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테슬라를 앞지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국내에서만 판매가 되니까 국내에서만 판매량이 많은 거지 해외로 수출 못한다. 이제는 해외 수출량도 해외 판매량도 아마 테슬라를 뛰어넘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으면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에서 수익 내는 거는 테슬라가 더 많이 낸다. 이거는 못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마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도 아마 비아디가 많이 쫓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비아디 주가는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도매 판매량만 보면은 비아디가 28만 6,900대고요. 테슬라가 7만 4,000대입니다. 이렇게 비아디가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판매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에 도매 판매량이 83만 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면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서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지만 판매량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꾸준히 모아가야겠죠. 저는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팔리고 있고요. 비아디가 단연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델로 보면은 비아디의 모델이 비아디 시굴, 유난 플러스, 퀸, 그 다음에 돌핀, 그 다음에가 모델 Y입니다. 모델 Y가 이제는 5위 하고 있다. 원래는 1위 했거든요.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는 5위로 밀려났고, 그 다음에 송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이제 브라질 시장도 이제는 독점을 하겠다, 독점할 기세입니다. 브라질에도 이제는 비아디의 전기차가 이제 1등을 하려고, 이미 1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완전 독점으로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이 포드 공장이었거든요. 브라질 바이아에 있는 포드 공장을 비아디가 인수를 해서 돌고래랑, 그러니까 돌핀이랑 유난 플러스 아토3랑 송플러스를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시굴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모델을 여기서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을 사용해서 플렉스 하이브리드 모터를 개발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연간 처음에 초기 생산은 연간 한 15만 대 할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늘어나면 이제 45만 대까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생산량을 갖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와 트럭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말까지 브라질에서 200개의 자동차 매장을 지금 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브라질에서 멋진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비아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아디가 브라질에서도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조금 비싼 모델 C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칠레군요.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공개를 했지만 이번에 싱가포르랑 칠레에서 전기 세단 C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돌핀이랑 이런 값싼 모델이 잘 팔리기 때문에 비아디의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이제는 좀 더 비싼 모델, 이 C이 아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차량일 거예요. 아마 이 차량을 아마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랑 이런 칠레에 이렇게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칠레 시장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태양광이 예를 들어 드리자면 태양광이 미국의 70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미국의 한 6배 정도의 2008년에 6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22년 되니까 이제 71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생산량 차이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태양광 패널 이 산업에서 원래는 미국이 1954년에 개발을 해서 먼저 만들었지만 이 태양광을 값싸게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중국이 69년 만에 태양광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유럽 태양광 회사들이 이제 줄파산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태양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이제는 히토류에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에 이어서 중국의 태양광을 과하게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태양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견제를 하고 있고 유럽도 견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이 견제를 했지만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뭐 미국 진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나 솔라가 지금 미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밝혔고요. 올해만 태양광 기업 5개 기업이 미국에 신규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의 4대 중간 소재인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을 거의 뭐 중국이 독점을 한다. 87%, 66%, 56%, 61% 정도로 이렇게 거의 뭐 독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독점을 하면서 이제 유럽 태양광 발전 업계도 중국이 점점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25% 이상 이렇게 하락시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들이 거의 다 파산 위험성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노르웨이 크리스털이라는 태양광 기업은 지난 8월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태양광 업체인 노선은 역시 연말까지만 운영한 후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격 면으로 덤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덤핑을 하면서 경쟁 업체들을 다 망하게 하면서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게 왜 이런 예를 들어주냐면 중국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도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이런 엄청난 생산량으로 값싸게 만들어서 유럽이랑 뭐 중국이래 남미랑 동아시아 그 다음에 미국에 뿌릴 거예요. 이 전기차들이 값싼 가성비로 풀리면서 결국 유럽 내 전기차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내 전기차 기업은 점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망하겠죠. 그러면은 그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아예 대형 석유 회사인 중국 페트로차이나도 아예 이제는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석유 회사가 오히려 재생에너지와 반대되는 석유 회사가 이제는 신재생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ESS 에너지 저장 시설도 사용하면서 이 태양광 패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소를 계속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으면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도 발전하고 있는데 로봇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걸 또 개량해서 이제는 집으로 배달해주는 충전 로봇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 서비스가 이렇게 집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우한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로봇이 온대요. 로봇이 오면서 이렇게 충전을 해준다. 자율주행 로봇이 와서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시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엽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귀엽죠? 이렇게 고속 서비스 하이난에서 이렇게 충전 로봇 서비스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급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충전 로봇이 가서 충전을 해준다. 이렇게 중국이 이거를 4차 산업에서는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포스코가 해냈다고 하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로일 광산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13년 9개월 만에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자원 외교가 잘못됐다 하는데 지금 뭐 리튬 광산이나 코발트, 니켈 광산 값 뭐 10배, 수십 배 떴다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때 그렇게 자원 외교를 했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대통령이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13년 전부터 엄청나게 투자한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이런 거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금 뭐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에서 엄청나게 꽃을 피우고 있고 특히나 CATL 기사가 나왔는데 CATL은 니오와 지커에 공급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CATL 루머로 돌고 있는데 니오랑 지커 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이거를 아마 지금 쭉 보면은 가격을 낮췄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은 지금 쭉 보면 니오의 총 마진에 2포인트를 기여할 수 있겠다. CATL이 두 주요 고객인 니오와 지커에 대한 가격 양보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양보를 했냐 보니까 리튬 값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61%나 빠졌다고 하는데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그거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리튬 값이 줄어들고 CATL 배터리 값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CATL의 이익 전망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이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더 많이 팔리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저평가 될 때 지금 모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싸게 니오랑 뭐 지커에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오르면은 또 오른 값을 받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값싸게 이렇게 배터리를 들여올 수 있으면 니오나 아니면은 지커 이런 자동차들은 더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산리튬 가격도 마냥 떨어질 수만 없거든요. 이제 다시 저점을 잡고 오른다고 하면은 뭐 글로벌 리튬 ETF나 아니면 강북 리튬, 텐치 리튬 이런 리튬 회사들도 나중엔 또 이제 저평가 받다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타 있잖아요. 네타라는 자동차 회사가 센싱 배터리 초고속 충전 CATL 배터리거든요. 이거를 갖고 사용하기 위해서 CATL이랑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CATL은 진짜 유망합니다.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CATL 배터리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CATL이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뭐 10분 충전에 400km 갈 수 있는 이런 센싱 배터리도 개발하면서 이렇게 LFP를 계속 좋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4시레이터 지금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면서 점점 더 이런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회사 네타에서도 이렇게 쓴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좀 더 판매가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유럽이 지금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이어서 철강 회사도 보조금에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유럽 산업이 더 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산업이나 중국 전기차 철강 산업이 더 늘어나고 유럽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은 점점 지는 해라고. 왜냐?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예전부터 값싼 가스랑 석유를 의존해서 그래서 제조업을 굴리고 경제를 좋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끊겨버리니까 유럽 경제가 지금 뭐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뭐 계속 이제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중국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중국만 망하는 것처럼 중국이 더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유럽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뭐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도 그래도 뭐 그런 말 무시하면서 니오는 이미 프랑스에 진출이 임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니오는 뭐 이제는 프랑스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는 지금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총 책임자를 고용함에 따라 니오 프랑스 출시가 임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이제는 독일만 진출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도 이제 니오가 진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오가 프랑스에 진출하면서 이제 프랑스에도 스왑 스테이션 이런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신혼여행 가거든요. 유럽으로. 그래서 프랑스랑 이태리를 가는데 거기에 한번 중국 전기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있으면은 제가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드리고요. 제가 그때 신혼여행 갈 동안은 여러분들 못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동안은 조금 영상이 못 오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영상이라도 좋아요랑 구독 한번 많이 눌러주시고요. 니오가 지금 이제 독일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 판매량을 이렇게 갖추고 계속 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도 네덜란드에 7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9월에 14대를 납품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랑 뭐 독일에 이렇게 판매를 잘 하고 있고 이제는 프랑스에도 조심스럽게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니오는 뭐 계속 이렇게 진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 제가 예전 자료를 봤는데 올해 목표가 지금 보면은 2023년 말까지 유럽에서 120개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목표는. 근데 나중에 80개의 교환 스테이션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재는 니오는 유럽 전역에 26개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건설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U 건축허가 승인이 예상보다 느리고 현재 PSS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출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니오가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살아남는다면 여기도 돈을 아마 쓸어 담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가 뭐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i2 M7이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웨이가 이제 뭐 7나노를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이런 제재를 뛰어넘어서 7나노를 개발하면서 이제 애플 아이폰에 맞불을 놓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9월 12일 날 신형 전기차 i2 M7을 한 달 만에 5만 건 이상 주문을 받으면서 하웨이 기술력으로 구동되는 이런 전기차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i2 브랜드도 하웨이 셀레스랑 협력을 해서 하웨이 기술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라는 게 진짜 이제는 기계에서 전자로 넘어가면서 이 전자기업의 이런 시스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웨이의 그 하모니 OS가 들어가고 자율주행 기술이 요즘 그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탑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리 자동차랑 이제는 손잡고 전기차 럭셔리 브랜드인 럭시드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럭시드를 출범하고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베이징이랑 또 하웨이랑 또 접목을 해서 또 조인을 해서 아쿠폭스라는 브랜드를 또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베이징 자동차 기술에 하웨이 이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건데 이게 이제는 24년 중에 일본에 진출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708km
주행거리로 제로백이 3.5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게 진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랑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고, 이 아쿠폭스 모델은 좀 약간 럭셔리한 모델이에요. 조금 비싼 모델인데 일본에 이렇게 진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폭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자동차의 아쿠폭스 브랜드는 2024년 일본에서 전기차를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자율주행 EV를 일본에 지금 생산을 해서 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웨이 기술력이 들어간 스마트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하고 있고, 비아디가 이미 일본에서 잘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전기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생기고 이제 생산도 이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오토가 공장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4분기에는 월간 납품량을 4만 대를 초과할 거라고 이렇게 니오토 회장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산량을 늘려서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저우 자동차에서도 GAC 아이온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를 이 하이퍼, 야 이거 그 뭐라고 하지, 최고급 브랜드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또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저우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이런 좀 모르겠어요. 이거 모험인데 이렇게 엄청난 뭐라 하지, 럭셔리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이건 1억 2억 가겠죠. 이런 자동차도 또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게 전기차로요. 이렇게 눈여겨볼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지원하는 로보센스라는 이 자율주행 라이더 만드는 회사인데 8월에만 2만 개 이상의 라이더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14개의 생산 차량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기차가 더 고성능화되고 잘 팔리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팔리면서 지금 지리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그리고 그레이트홀, 장성 자동차, 그 다음에 샤오퐁, 로터스, 루시드 이런 데에 계속 로보센스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 팔리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주가는 왜 안 가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간 고금리 때문에 지금 배터리 관련이나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못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테슬라도 저는 모아가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은 이 가격 안 올 겁니다. 이 가격이 안 오고 이때가 쌌구나 나중에 느낄 거예요. 테슬라랑 그렇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이 가격이 나중에는 진짜 쌌을 때구나, 이 8,000원대가 있었어, 나중에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2차전지는 너무 고평가가 돼서 이제는 42%나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50% 넘게 빠지면 한번 저도 들어갈까 생각 중이고요. 글로벌 리튬도 이제는 나중에 재평가 받으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글로벌 리튬, 차이나 전기차 이거는 제가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가격이 진짜 쌌구나 이렇게 느끼실 날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제 정보 많이 받으시고요. 좋아요랑 그 다음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다음에는 글로벌 리튬 이거 종목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이랑, 그리고 종목 보는 사이트, ETF 종목 보는 사이트 이런 거를 제가 프랑스 여행 가는 동안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요. 투자는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 유튜브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